1593년 1월 한반도의 허리, 평양. 역사는 이곳을 임진왜란의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페이지는 오늘 찢겨나갈 것입니다.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은 성을 포위했지만 전황은 교착 상태였습니다. 조총으로 무장한 1만 8천여 명의 일본군 정예 병력, 그리고 대동강이라는 천연의 해자, 평양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시각까지는 말입니다. 놈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다. 우리의 성벽은 높고 조총의 사거리는 놈들의 화살보다 길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확신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승부의 추는 자신들에게 기울 것이라고. 그는 조명연합군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손바닥 보듯 읽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의 전장 방정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 바로 시간을 거슬러 온 강철의 군대였습니다. 평양성 남방 50km 지점, 대한민국 육군 전술 유도탄 부대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아직 적에게도 아군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유령이었습니다. 활과 칼이 지배하는 16세기의 전장에 21세기의 신이 강림한 것입니다. 레이더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위성 데이터 링크가 가상의 좌표를 갱신했습니다. 목표는 하나, 평양성 내적 지휘부. 바람 소리가 이상하지 않아? 겁먹지 마라. 그냥 겨울 바람일 뿐이다. 그들은 그것을 바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기의 진동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거대한 발사대들이 기립하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동. 사신의 낫이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 그 고요함이 곧 비명으로 바뀔 시간까지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평양성 내부, 일본군 본영. 그들의 전쟁은 여전히 시야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파발마가 가져오는 늦은 정보, 막루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적의 동태.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하늘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명나라의 연이라도 떴단 말이냐? 아닙니다. 새도 아니고 연도 아닙니다. 소리 없이 구름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은색으로 번쩍이는 전쟁터에서 헛것을 보았느냐?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 놈은 즉결 처형이다. 고니시는 보고를 묵살했습니다. 16세기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사의 말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2만 피트 상공, 대한민국 공군 무인정찰기가 평양성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더 이상 은폐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적외선 센서는 차가운 돌벽 뒤에 숨은 병사들의 체온 하나하나를 감지해내고 있었습니다. 목표, 식별 완료, 적 지휘부 위치, 좌표 델타, 3구역으로 확인, 오차 범위 0.1m. 동물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자파가 대기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본능적인 공포가 짐승들을 자극했습니다. 인간들도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 벌거벗겨진 기분 나쁜, 정적이군. 그것은 로곤의 신호였습니다. 현대전에서 적에게 위치가 발각된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심판의 좌표가 입력되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만이 남았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카운트다운은 건조했지만 그 무게는 태산과 같았습니다. 목표는 평양성 외곽의 사계 거점, 성의 방어 기능을 마비시킬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입니다. 3, 2, 1, 발사. 대지를 박차고 오른 것은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마리의 불을 뿜는 용이었습니다. KTSSM 전술 유도탄,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중력을 거스르며 창공으로 솟구쳤습니다. 하얀 연기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그들은 죽음을 배달하기 위해 날아갔습니다. 지진인가? 그때였습니다. 고니시의 동공이 급격하게 확장되었습니다. 남쪽 지평선 너머 구름을 뚫고 올라오는 4개의 기이한 백색 선. 그것은 그가 평생 전장에서 보아온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곧게 자신들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소리는 빛보다 느렸습니다. 굉음이 고막을 때리기도 전에 파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4곳, 동, 서, 남, 북의 주요 막루가 동시에 증발했습니다. 폭발의 섬광이 눈을 멀게 했고 충격파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성벽이 사라졌다?
이것은 공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거였습니다. 수개월을 버텨온 요새가 단 1분 만에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조선 땅을 짓밟았던 침략자들에게 하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충격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이성이 아닌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무라이의 기백은 잿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귀는 멀었고 눈앞은 뿌연 먼지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습관처럼 움직였습니다. 일어나라. 대열을 갖춰라. 적이 틈을 타 들어올 것이다. 사격 준비. 그들은 적이 성벽이 무너진 틈으로 몰려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칼과 창을 든 보병, 말을 탄 기병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이 안 보입니다. 어디를 쏘라는 겁니까? 연기 속이다. 놈들은 연기 속에 있다. 쏴라. 쏘란 말이다. 하지만 탄환이 뚫고 지나간 것은 적의 가슴이 아니라 허공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벽을 부순 그 압도적인 힘의 주체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다. 이건 천벌이다. 전선은 물리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심리적으로 먼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사이로 들어오는 것은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차갑고 묵직한 절망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얼굴이라도 보여다오. 고니 씨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현대군은 모습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늘을 다시 한번 지배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땅이 비명을 지른 직후 이번에는 하늘이 찢어질 차례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F-21 보람의 편대. 그들은 공격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가 이 전장의 진정한 주인인지 각인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마하 1.2 음속 돌파. 평양성 상공 500피트 적어도 통과. 손익붐.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그 자체로 거대한 흉기였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압력은 16세기의 고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내 귀가 아무것도 안 들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들은 그것을 용이라 불렀습니다. 혹은 경로한 천신이라 생각했습니다. 강철로 된 날개, 천둥을 두르고 다니는 속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의 구원병이라고 했나? 아니다. 저것은 인간의 군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이해할 수 없는 적입니다. 하늘을 지배당한 군대에게 남은 것은 땅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조차 끝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의 쇼가 끝났으니 땅의 포화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하늘의 지배자들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땅의 신이 깨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포병의 자존심, K9 자주포 썬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살상이 아니었습니다. 무력화였습니다. TOT 사격 개시. 셋, 둘, 하나. 쏴. TOT. 서로 다른 시간에 발사된 포탄들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목표물에 떨어지도록 하는 초정밀 사격술. 적에게는 숨을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피해. 포격이다. 오차는 없었습니다. 식량 창고와 무기 저장소만이 골라서 타격당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민가에는 기와 한 장 떨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정밀함이었습니다. 군량미가 다 탔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투수가 등판했습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 이름 그대로 하늘을 뒤덮는 무희들의 춤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철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저항 의지를 뼛속까지 태워버리는 불의 장막이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 이건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1593년 1월의 평양성. 자랑스럽던 일본군의 요새는 불타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패배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격차는 전술이나 용기라는 단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리적 타격이 뼈를 부러뜨렸다면 이제는 신경을 끊어버릴 차례였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은 더 이상 예하 부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전령들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고 깃발 신호는 연기에 가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1만 8천의 대군은 머리가 잘린 뱀처럼 꿈틀거릴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종이, 심리전. 하늘에서 살생부 대신 살길이 내려왔습니다. 최첨단 드론이 살포한 전단은 굶주리고 지친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보다 희망이라는 독이 더 깊게 퍼지는 법입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들어라. 너희의 지휘관은 너희를 버렸다. 식량은 불탔고 구원병은 오지 않는다. 하늘에서 사람이 말을 한다. 무기를 버리고 성 밖으로 나오면 따뜻한 밥과 치료를 약속한다. 저항하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다. 속지 마라. 적의 기만술이다. 죽지 마라. 읽는 자는 베어버리겠다. 고니시의 칼날은 무뎌졌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장군의 호령보다 배부르게 먹여주겠다는 적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심은 공포와 굶주림 앞에서 가장 먼저 증발하는 액체와 같았습니다. 시스템은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먼저 백기를 들고 나가는가 하는 눈치 게임뿐이었습니다. 지휘소는 뇌입니다. 전장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모든 명령이 나가는 곳. 하지만 지금 평양성 분영은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군님, 북문,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전령들이 모두 소요시토시 장군은, 구원군은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는가? 나가는 족족 하늘에서 번개가. 현대군은 고립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물리적으로 포위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적으로 거세했습니다. 모든 통신선은 차단되었고 밖으로 나가는 모든 눈과 귀는 실시간으로 제거당했습니다. 내 군대가 어디 있는가? 내 병사들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단 말인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칼자루가 아니라 부러진 나뭇가지뿐이라는 것을. 1만 8천의 병력은 이제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가 아니라 각자 도생을 꿈꾸는 난민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승산은 없다. 더 버티면 개죽음뿐이다. 불명예를 안고 사느니 고니시 유키나가, 당신의 목숨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결정에 1만 8천 명의 생사가 달려있다. 적은 그의 이름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꿰뚫어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죽음으로 도피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잔인한 자비. 고니시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졌다. 완벽하게 졌다. 자존심도, 명예도, 투지도, 모든 것이 하얗게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 평양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을 연 것은 공성망치도, 화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문명의 격차였습니다. 백기, 전국시대를 피로 물들였던 사무라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전장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성 한 번 없는 항복. 그것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성 밖에는 강철의 거인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아이들링 상태의 전차들. 그 차가운 금속성 위압감은 수만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패잔병들은 거대한 강철 괴수들 사이를 지나며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저들은 숨도 쉬지 않는가? 눈동자가 보이지 않아. 그들이 마주한 것은 감정이 없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약탈도 없었고 학살도 없었습니다. 승자의 만용 대신 차가운 통제만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끝이라기보다 치안 활동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패장은 처분을 기다릴 뿐이요. 고니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맞은편에 있는 이들이 400년 후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역사의 수레바퀴가 기묘하게 맞물린 이 순간 평양성의 주인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1593년 1월 9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양성은 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교정이었습니다. 대동강 위로 붉은 노을이 집니다. 400년 전 이 강은 피로 물들었지만 오늘 이 강은 고요합니다. 단 한 번의 압도적인 힘의 투사가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상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에게 힘이 있었다면, 만약 우리 조상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녹슨 칼이 아니라 정밀한 미사일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상상을 잠시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 속의 저 강철 군대는 환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수많은 외침과 순환의 역사 끝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완성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역사는 반복되는 비극이 아니라 새로써 내려갈 승리의 기록입니다. 더 이상 타국의 자비에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압도적인 힘만이 평화를 지킨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시나리오는 가상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위력은 팩트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강력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해전, 이순신 장군과 이지스함의 만남으로 찾아오겠습니다.